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Magic of Delta Sigma Modulation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션을 해서 왜 하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소개하는데, 사실은 1장을 끝까지 다 읽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거를 다 아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쭉 써머리하는 식으로 써놔서 뒤에 1장의 뒤에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다만 1장의 앞에 부분은 좀 읽으면 델타 시그마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위주로 이제 거기까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ADC하고 DAC 그러니까 왜 어떤 것을 했는지 뭐 잠깐만 짚고 넘어가죠.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듯이 우리 센서가 있으면 우리 센서들은 아날로그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전파가 이 나오는 파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그걸 갖다가 처리하려면 그걸 갖다가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온도의 전압이 이렇게 있다 내려가는 건 안 되고, 온도가 지금 37.5도다 라고 이렇게, 또는 36.3도다, 물론 이걸 갖다가 바이너리로 1101, 0111, 101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이걸 갖다가 이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되죠. 그것을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AD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DAC는 거꾸로 그 숫자를 가지고 다시 이 전압을 갖다가 아날로그 전압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데에서는 보통 센서의 출력을 우리가 ADC에서 처리하기 좋도록 만들어주는 프론트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통 프리앰플리파이어가 있고, 그리고 뭐 필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C가 있죠. 그 다음에 이 DAC 쪽에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준 다음에 필터와 뭐 드라이버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스피커를 구동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델타 시그마를 왜 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서 먼저 이 DAC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DAC가 여기 있는 것 같은 R덱이 되겠습니다. 이 저항들을 갖다가 쭉 똑같은 저항을 줄을 세워서 그래서 여기 스위치들을 연결해서 그래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가령 여기에 스위치가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연결이 된다면 아웃풋 전압은 요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 1V, 2V, 3V, 4V 해서 여기가 뭐 16V, 아니 뭐 여기 17이라고 할까요? 뭐 16V, 15V, 14V, 13V 하면은 우리가 1에서부터 16 사이의 값을 이걸 가지고 골라낼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지금 14V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이 레졸루션이 높은 그런 DAC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레졸루션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항의 개수하고 스위치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2비트를 하고 싶다.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제일 저항이 작은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V 레퍼런스고 여기가 0이다. 그러면 0, 뭐 2분의 1, 4분의 1, 그리고 틀렸습니다. 3분의 1, 3분의 2 해서 V 레퍼런스 이 네 가지의 값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경우에 저항은 2비트면 3개가 필요하고, 또 맨 처음에 여기로 가느냐, 여기로 가느냐, 여기서 여기로 가느냐, 여기로 가느냐 해서 여기 스위치 하나, 여기 스위치 하나, 여기 스위치 하나, 여기 3개의 스위치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되는데, 만일 n 비트가
16비트다. 그러면 저항이 2의 16승 빼기 1, 뭐 대략 2의 16승인데, 그러면 이게 뭐 65,000개 정도의 저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엄청난 숫자고, 스위치에게서도 65,000개가 되니까 엄청나죠. 만약 2의 20승이라면 그러면 100만 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커져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는 우리가 굉장히 레졸루션이 높은 그런 DAC는 만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가 ADC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제일 간단한 ADC는 우리가 플래시라고 하는 것이고, 플래시는 이게 아니라 여기서 플래시는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 것과 같이 해서 우리의 인풋을 갖다가 요 전압, 요 전압, 요 전압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어디가 큰지 이렇게 판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압이 요거하고 요거 사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컴퍼레이터의 수나 여기 있는 저항열의 수 같은 것이 또 2의 n승계에 가까운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레졸루션을 가진 ADC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델타 시그마 ADC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아주 높은 레졸루션을 가진 ADC를 이렇게 아주 적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예제를 가지고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커피숍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들은 다 여러분 책에 있는 그림들이고 그래서 따로 강의 자료를 냈다가 제공하진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기 바라고요. 여러분 책을 보면서 수업 시간에 듣듯이 봐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이 어떤 커피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집에는 커피 값이 3달러 47센트예요. 그런데 우리 손님은 돈이 5달러짜리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5달러짜리 밖에 없으면 그러면 계산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잔돈을 갖다 한번 내면은 1불 53센트씩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 가게 주인도 그런 잔돈을 간수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여기 단골이라면 그래서 계속 거래를 하는 사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날 가가지고 3불 47인데 5불을 그냥 내버립니다. 그러면 1불 53센트를 냈다가 이 사람은 더 낸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돈을 쌓아놓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 갔을 때 3불 47을 냈다가 우리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1불 93센트를 1불 94센트를 내야 되는데 그냥 아니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달아 놓으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집주인한테 1불 94센트를 냈다가 이제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날 가서 또 먹을 때는 1불 94센트가 지금 빚이 있으니까 한 잔 더 마셨더니 합치면 5불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5불을 냈다가 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41센트만 더 주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면, 즉 장부에다가 계속 우리가 이 현재 빚지고 있는 걸 갖다가 그 다음으로 계속 연결을 해서 돈을 한다면, 물론 누가 그럼 이자는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 이자 같은 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거래를 하면은 그 결국은 한 잔 값을 5불에 가까운 것을 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자,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갖다가 여기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Y라고 하는 것은 이 손님이 이 커피숍 주인한테 내야 될 돈을 의미합니다. 내야 될 돈. 그거는 U라는 것은 요번에 새로 먹은 커피 값입니다. 새로 먹은 커피 값. 이 집에서는 3불, 아까 얼마였느냐 하면 3불 47센트였습니다. 3불 47. 3불 47센트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그 전에서 그 전 거래에서 이월돼서 온 값이죠. 그 전 거래에서 이월돼 온 값인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얼마를 돈을 내야 되는데 얼마를 냈다가 실제로 돈을 냈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경우에 보자면, 지금 데이 1에서 보자면 이 사람이 내야 될 돈이 얼마였냐 하면 3불 47인데 이 사람이 5불을 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이너스 1.53만큼을 냈다가 지금 돈을 더 낸 거잖아요. 그것이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죠. 그래서 요번에 내야 될 돈은 3불 47 더하기 마이너스 1.53 해서 그게 이 사람이 내야 될 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이 그 돌아가는 거고, 자, 이제 요번에 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 어떤 컴패레이터로 결정을 하는데, 자, 앞에 그림하고는 약간 오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현재 이 사람이 내야 될 돈이 플러스면 그냥 무조건 내고, 즉 0보다 크면 내고 0보다 작으면 그냥 안 내고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0보다 커질 때만 내는 거죠. 당연히.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커지면 돈을 내고, 사실은 여기가 조금 틀렸네요. 사인에다가 곱하기 5를 냈다가 해야 되죠. 이 사람 지금 5달러로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여기에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 이러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앞으로 이런 그림을 많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보는데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컴패레이터고, 자, 컴패레이터는 요번 거래에서 이 사람이 내야 될 돈과 그리고 실제로 내는 돈의 차이를 갖다가 내는 돈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그 차이가 얼마를 내야 되는데 실제로 낸 돈이 얼마라면, 그러면 여기에 그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에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다음 거래로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거래에서 우리 사람이 내야 될 거는 또 그 다음번에 먹은 커피 값에 지난번에 에러를 더해서 이 사람이 요번에 내야 될 돈을 계산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V는 돈을 냈다 안 냈다, 냈다 안 냈다. 이 사람 지금 5달러짜리만 갖고 있으니까 5달러를 냈다가 0달러를 냈다가 또 5달러를 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평균해서 도대체 n번이 갔을 때 평균해서 돈을 얼마나 내느냐 하는 거를 갖다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무빙 에버리지를, 즉 처음에 방문했을 때부터 n번째 갔을 때까지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그 에버리지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5달러를 냈고 그 다음에는 안 냈으니까 평균을 내면 2.5달러고, 그 다음에는 또 한 번을 내면 세 번 가서 두 번 냈으니까 3. 뭐 얼마가 되죠? 3.33이 되겠네요. 3.33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때는 너무 많이 냈고 이때는 너무 조금 냈고 이런 식으로 되지만 한참 가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평균이 결국은 이 3.47에 수렴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 이자만 따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뭐 손님이 손해 보거나 가게 주인이 손해 보거나 하는 일 없이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5달러짜리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달러짜리 지폐 하나만 가지고 3.47 같은 복잡한 것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이 3.47을 우리가 아날로그로 바꿔야 되는 그러한 그 인풋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5달러의 개수를 5달러의 개수를 한번 뭐 5달러의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디지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47 같은 복잡한 것을 갖다가 이런 유효 자리가 이렇게 긴 걸 갖다가 5달러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돼 보이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여러 번 이렇게 거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가령 30, 뭐 여기서 100번을 가서 우리가 뭐 그 뭐냐 67번은 돈을 주고 33번은 돈을 안 줬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평균을 굉장히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온 신호가 그냥 돈을 준 거를 1이라고 하고 돈을 안 준 거를 0이라고 하면 10, 11, 0, 111, 001 뭐 이런 게 나오게 될 텐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웃풋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평균을 내면, 그러면 그 평균을 내서 이제 5달러 곱하면 3.47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고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에서는 이 그림 1.4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나타냈는데, 자, 여기 있는 이것을 보면 이거를 갖다가 뭐 우리가 조금 나중에 배울 걸 미리 당겨뒀으면 에러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요 2가 여기서 y에서 요 v를 뺀 것이 에러가 되는 것인데, 그 에러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피드백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딱 이런 구조는 잘 사용하지 않고,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 구조가 하는 일이나 앞에 거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똑같아요. 실제 회로 임플리멘테이션에서는 좀 다르지만,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 y가 어디냐 하면 y가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우리 여기 y죠. 여기 y인데 그 y를 u 빼기 v에 요거를 갖다가 적분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y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간 틀렸습니다. 여기에 뒤에다가 이것을 y n-를 더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요 심볼이 나타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뒤에도 많이 사용할 거니까 얘기를 하면 이거를 우리 적분기라고 합니다. 이 적분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discrete time 적분기는 여기로 들어오는 인풋이 x면 그리고 나오는 아웃풋이 y면 그러면 이거는 y의 n은 yn 빼기 1, 즉 이전 상태에다가 여기 들어온 인풋을 현재 들어온 인풋을 더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자 discrete time 적분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뭐 DSP를 공부했으면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하고 또 유사한 것을 앞으로 또 사용할 거니까 얘기를 하면 1-C의 마이너스 1승분의 C의 마이너스 1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것도 같은데 딜레이, 원클락 딜레이가 있는 적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y의 n은 똑같이 y의 n 빼기 1 이전 거에다가 직전에 인풋을 갖다가 더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전의 인풋. 여기는 현재 인풋을 더해줘서 바로 나가는 것이고 여기는 직전의 인풋을 여기 더해줘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이 박스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적분기의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z 트랜스폼을 해보면 우리는 이게 y고 그러면 여기 이게 c의 마이너스 1승 y고 여기 n-1이 있는 걸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x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정리하면 자 y c는 1-c의 마이너스 1승분의 1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런 자, 타임 도메인에서 이런 펑션을 갖는 관계를 갖는 이 적분기의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박스로 쓰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적분기가 직전의 인풋에다가 직전의 인풋에 현재 인풋이 u 빼기 여기로 들어온 것이 여기가 vn이면 여기는 v의 n-1이겠죠. 자, 그래서 u 빼기 v의 n-1승을 더하는 것이죠. 그리고 v는 y의 부호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자, 이거는 아까 거하고 똑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 yn 빼기 1 빼기 v의 n-1승이 이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앞에서 공부한 이거하고 똑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거하고 여기다가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된 것하고 자 똑같아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구현하나 수학적으로는 똑같은데 실제 임플리멘테이션에서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했고요. 두 번째도 이제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책의 두께를 재고 싶어요. 뭐 웹스터 사전의 두께를 갖다 재고 싶습니다. 그럼 이 두께를 갖다 정밀하게 재려면 우리가 이렇게 촘촘한 자를 가지고 와서 두두두두두 해서 이 두께가 얼마다 라고 이렇게 재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재는 거를 뭐 그냥 여기서 나이키스트 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이키스트 웨이라는 거는 그냥 오버샘플링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오버샘플링을 하지 않은 그냥 ADC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재려면 이거 정밀하게 재려면 이 눈금이 아주 촘촘히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주 이걸 뭐 여기는 지금 1mm 간격으로 이렇게 뭐 사실은 여기가 지금 1인치, 2인치니까 요거 한 칸이 아마 뭐 8분의 1인치일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촘촘하게 뭐 16분의 1인치, 32분의 1인치 간격으로 이렇게 촘촘한 자를 가지고 써야지 이거를 갖다가 잴 수가 있겠죠. 이게 두께를 정확하게 재려면.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쓰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지어 저 어떻게 되느냐면 자가 6인치짜리 길이를 갖는 막대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가 6인치를 넘는지 안 넘는지 그것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인치를 넘으면 그 다음에 12인치를 넘는지 안 넘는지 판단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걸 두께를 어떻게 잴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여러 번 재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책을 갖다가 이렇게 쌓자는 것입니다. 책을 쌓자. 근데 자, 책을 쌓아서 뭐를 결정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무엇이냐, 그 현재 V는 언제 1이 되느냐 하면, 그 전에 상태에 비해서, 자, 여기 있는 대로 이 책의 두께를 합친 거, 이게 결국은 n번째 경우에 책의 두께를 합친 것이 그 전까지의 이 V를 합친 것에 비해서 크면 이게 6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0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자,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거 첫 번째 책을 놓기 전에는, 즉 n은 0에서는 책이 없었죠. 그렇죠? 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책을 하나 놨으니까, 책을 하나 놓으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뭐 쉽게 생각하면 V 0은 0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합도 맨 처음엔 0이었으니까 하나 올려놨으니까, 자, 0보다는 이게 크니까 우리가 V가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V는 6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있다는 거죠.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책을 올려놓으면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보니까, 자, 여기에 책의 두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현재의 그 전까지의 V를 합친 것은, 현재 V가 이만큼이니까, V가 6이니까 V1만 6이니까 우리가, 즉 시그마 VK라는 것이, 자, K는 1에서부터 1까지니까 이게 6이죠. 그래서 6보다 크니까 두 번째 V도 또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V1도 6이고 V2도 6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을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세 번째 책을 올려놨는데, 그러면 V2라고 V2를 합치면 12가 되는데 12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3은 0이 됩니다. 네 번째 책을 올려놨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책을 올려놓으니까 이만큼이 됐는데, 자, 여기서 다시 V1, V2, V3을 더하니까 여전히 12인데 12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V4는 6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책을 5권을 올려놓으면, 그러면 이만큼이 됐는데, 자, 여기서 그전 이전까지 V를 합치면 6, 0, 6, 6 하면 6이 3개가 있으니까 18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18보다 작으니까 이 V는 5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되풀이하는 것을 할 때, 우리 그러면 이쪽 책의 두께를 생각해보면 n 곱하기 u가 되겠고, 그렇죠? 이쪽에 있는, 자, 이 높이를 보면, 이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높이는 여기서 n번째까지 더하면 이게 v, k, 여기서 k는 1에서부터 n번째까지. 자, 우리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걸 갖다 우리가 자,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다 내가 조금 써놨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게 V가 이렇게 되니까 V가 아까 한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좀 그냥 보기 좋게 쓸까요? VN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어,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관계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책을 이렇게 쌓았을 때, 자, 우리가 요 높이가 무엇이냐 하면 요 높이를 요거하고 비교하는 것인데, 요 높이가 바로 이것이죠. 이거. 이 높이가 이 높이보다 우리가 좀 전에 이 식에서 여기에가 n-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걸 갖다 좀 고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거하고 비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n 곱하기 u 요 것인데 요 양이 요 양하고 여기 원래 뭐하고 비교하는 것이냐면 시그마 vk를 k는 1에서부터 n-1까지 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 있는 거대로 만일 이쪽이 요 시그마 자 k는 1부터 n-1까지 했을 때 n-1까지 했을 때 이쪽이 더 크다면 v 이렇게 된다면 vn은 자 이 6이 되겠죠. 그렇죠? vn은 6이 됩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vn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시그마 v 이거 k는 1에서부터 n은 이거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n 번째가 0이니까. 자, 이런 경우라면 요 값이 요거를 합친 것이 요거보다 크겠죠. 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그것을 나타낸 것이 요것이 0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요 합친 것이 k가 1에서부터 k가 1에서 n까지 더한 것이 자, 요 nu보다 크다. 만일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n번째까지 더했을 때 이런 상태였다. 그러면 n번째까지 더했을 때 이런 상태였으면 그러면 지금 이 높이가 즉 nu가 요 높이보다 더 큰 경우에는 우리가 vn은 6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6만큼 이렇게 더하겠죠. 6만큼 더해서 이쪽이 이거보다 더 커지게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클 수 있느냐? 이 최대의 차이가 얼마냐? 하고 생각해보면 이 최대의 차이는 언제 되느냐 하면 그 직전에 여기 값이 제일 요 밑에 아슬아슬하게 올라왔을 때 여기다 6을 더한 경우겠죠. 즉 요 차이는 6보다는 작을 것입니다. 그렇죠? 6보다 작다. 왜냐하면 요 값이 이거보다 더 큰 경우라면 애당초 6을 더하지 않을 테니까 요거보다 작아야 6을 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번째까지 더한 다음에 요거하고 요걸 비교하면 그 차이는 6보다 작을 것이다 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도 6보다 작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거 빼기 이거는 항상 양수인데 n번까지 하고 나면은 그 차이가 0에서부터 6 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여기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부등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양쪽을 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해서 바꿔주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양쪽을 n으로 나눠준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v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의 V가 1, 0, 아니 뭐 1, 0에 6, 0, 6, 6, 0, 6, 뭐 이렇게 된 시퀀스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더하면 진짜 U는 요거에서 요거 사이에 있을 거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하는 최대 에러는 n분의 6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값을 계산했더니 요 값을 계산했더니 자, 이걸 100번을 했어요. 100번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계산을 했더니 5.4가 나왔다. 그럼 진짜 u는 어느 사이에 있는 것이냐면 5.4 빼기 100분의 6에서 5.4 사이에 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6인치짜리 자를 하나 가지고 정밀도가 말하자면 100분의 6인치에 해당하는 정밀도가 100분의 6인치죠. 5. 요거에서 요거 사이에 있다고 이렇게 판별을 해냈으니까 6인치짜리 자 하나를 가지고 100분의 6인치를 갖는 100분의 6인치의 정밀도로 우리가 책의 두께를 지금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회로도로 나타내면 여기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이쪽으로 들어온 요 값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요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u를 갖다 계속 쭉 들어온 u를 적분한 것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거를 u가 일정한 수라면 책이 일정하다면 nu가 되겠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엇이냐면 여기는 그 직전까지의 여기서 그 직전까지의 그 v의 값을 즉 자를 몇 번 쌓았느냐 하는 그 직전까지의 그 자를 몇 번 쌓은 그 자의 높이를 우리가 적분한 것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있고 여기는 없죠. 즉 여기는 n까지고 여기는 n-1까지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적분을 해서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쪽이 크면 그러면 v는 6이 되고 만일 이쪽이 크면 v는 0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뺑글뺑글 돌리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온 것은 우리는 다시 6606 0060 이런 쭉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자, 즉 자를 몇 번 썼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를 몇 번 썼느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자 이렇게 평균을 내면 여기 있는 대로 지금 100번을 해서 100번 책을 갖다 쌓아서 이렇게 이걸 했다 하면 이 100번의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여기 있는 것 같은 자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처음에 100번의 평균을 갖다가 계산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자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100번 평균 낼 때 처음에는 계산을 안 했으니까 6, 0, 6, 0, 6, 0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만큼을 평균을 낸 거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처음 100번에 무빙 에버리지를 했는데 여기가 다 0이 있으면 그러면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게 100번의 무빙 에버리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0, 6, 6, 0, 6, 0, 6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말하자면 시작하기 전에는 다 0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쭉 무빙 에버리지를 100개를 이렇게 하면 여기는 계속 되니까 여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요거 하나
그 다음엔 요렇게, 그 다음엔 요렇게, 그 다음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평균을 낸 겁니다. 자, 그렇게 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없으니까 이게 낮은 데서 올라가지만 이제 이렇게 쌓여서 그 뭐냐, 미안합니다. 이 100개를 갖다 평균 낸 게 아니라 64개를 갖다가 자 평균 낸 겁니다. 64번 이상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도달을 하게 돼서 여기에 다 이렇게 차여 있으니까 이런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는 책을 냈다가 우리가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탁 간신히 올라갔느냐, 즉 우리가 책을 이렇게 쌓았을 때 간신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 거를 V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다음 V가 0으로 돼서 끝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이렇게 돼서 끝났으면,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가 이렇게까지 와 있으면, 그러면 자를 하나 더 하겠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모자라서 했는데 자를 하나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여기를 갖다 넘어서 그 다음 걸 안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실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마지막에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오차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갖다가 굉장히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자체가 이게 n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작아져서 아주 n이 커지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굉장히 작아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위가 이렇게, 요 에러가 요만큼 이렇게 줄어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6인치라고 하는 그런 큰 6인치면은 15cm죠. 15cm짜리 큰 막대 하나만 가지고서도 책의 두께를 갖다가 정밀하게 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걸 여러 번 사용해서 여러 번 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오버샘플링하고 같은 것입니다. 근데 다만, 자, 이 알고리즘을 곧이곧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이제 무리가 있습니다. 왜 무리가 있느냐 하면, 자, 우리가 이걸 회로에서 사용한다고 치면 여기에 우리가 n을 계속하면 여기에 전압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죠? 여기 nu가 되니까 이 nu가 u가 1이면 n이 100이면은 100이고, n이 1000이면 1000이고, n이 만이면 만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전압이 너무 올라가고 여기 전압도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 뺀 값은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하고 여기의 전압이 너무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각각을 적분한 다음에 빼주는 것이 아니라 빼준 것을 적분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것이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요거에서 요거를 빼준 다음에 그걸 갖다가 적분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방법이 지금 여기 있는 그림 1.11에 있는 이것이 우리 아까 앞에서 커피숍 프로블럼에서 했던 거 1.6하고 똑같죠.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2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한 이 문제를 좀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보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가령 64번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64번을 책을 냈다가 이렇게 책을 64번 쭉 쌓아가지고 책의 두께를 냈다 이렇게 측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귀찮게 뭐 한 번 해서 뭐 올리고 한 번 해서 올리고 그러느냐. 그냥 그러지 말고 책을 냈다가 그냥 64번 쌓고, 책을 냈다가 64번 이렇게 쫙 쌓고 64번을 쌓는 거죠. 그 다음에 그 6인치짜리 그 자를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몇 번이구나 하면은 그냥 한 번에 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요거 한 번 할 때마다 뭐 이거 크니 작니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쭉 책 64번 쌓고, 자, 이 자로 몇 번 되는지 한번 보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때까지 한 방법은 바로 그렇게 한 거나 똑같았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바로 앞에서 뭐 한 방법은 그거 똑같았죠. 특히 뭐까지 해서 똑같냐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무빙 에버리지를 해서 그냥 V가 몇 번 나왔는지 쭉 해서 이걸 갖다가 n번을 갖다가 그냥 에버리지를 내서, 그래서 6, 0, 6, 6, 0, 6 했으면 두두두두두 6, 6 이렇게 했으면 이거를 64번을 갖다가 더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할 말이 n번이죠. n번을 더해서 그걸 가지고 m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그게 u의 평균 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걸 갖다가 우리가 y라고 하면 y는 자, 이게 적분기니까 그 직전의 값에다가 우리가 여기 들어온 거 u 빼기 v의 n-1 이걸 갖다가 더한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퀀타이저에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비교기가 있는데, 자, 비교기에 요 출력하고 입력하고의 차이를, 즉 v 빼기 y를 우리가 en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y는 v 빼기 y는 v 빼기 2가 되죠. 왜냐하면 2는 v 빼기 y니까 y는 v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서 요 y를 소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vn 빼기 2n이 되고, 여기에서 쓰면 또 똑같이 여기서 yn이 있고 vn이 있으니까 yn 빼기 1, vn 빼기 1 있으니까 이걸로부터 마이너스 2의 n 빼기 1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자, 이쪽에 v만 남겨놓고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식이 이제 중요한 식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수업에서 얘기하려고 하고요. 자, 우리 v가 이렇게 되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서 했던 거 무빙 에버리지를 n번을 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럼 무빙 에버리지를 쫙 해보면 그러면 여기 이게 시그마 u 더하기 2의 n 빼기 2의 n 빼기 1 뭐 k라고 할까요? k는 1에서부터 n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 더하면 요 앞에 거는 자, 이거 n분은 이걸 나눠야겠죠. 그러면 이게 nu가 되고 mu가 되고, 여기가 문제인데, 자, 여기가 지금 해보면 2에 2 빼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돼서 이거 이렇게 쫙 이게 없어져서 여기에 맨 마지막까지 하면 맨 마지막 거에 있는 요거하고 맨 처음 거에 있는 요거하고가 두 개만 이렇게 달랑 남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에러죠. 이것이 우리의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평균을 냈을 때 u는 진짜 u에다가 이만큼의 에러를 더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즉 우리가 측정하는 거에
에러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에러의 제일 처음 거하고 제일 마지막 에러의 차이가 우리의 진짜 에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에러하고 맨 마지막 에러의 차이가 우리의 진짜 에러가 됩니다. 그걸 m으로 나눈 것이 이제 우리의 에러가 되죠. 그런데 자,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이 v라고 하는 이 시퀀스 66066 이걸 가지고서 진짜 u를 요 u의 에스티메이트를 구할 수 있는 이 필터링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필터에서는 모든 요 v에다가 똑같은 웨이트를 줘서 그냥 똑같이 해서 그냥 다 더해서 이걸 갖다가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제일 첫 에러하고 제일 마지막 에러가 전체 에러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똑같은